이번 주도 축구 팬들은 잠 못 드는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주중에 프리미어리그 순영 경기도 있고 또 챔피언스리그 경기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 저 좀 재밌을 거라고 예상하거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랑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 한동안 흐름이 안 좋았는데 가장 최근 경기에서는 또 다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모두 또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또 부분적으로 로테이션을 좀 돌렸어요. 체력적인 안배도 했고 대승을 좀 거뒀기 때문에 막판에 이제 선수 교체도 좀 자연스럽게 해서 저는 이 경기를 제대로 한번 맛보지 않을까. 그래서 좀 이 경기 좀 기대됩니다. 저는 사실 12월 당시 그 많은 이제 패널이나 언론의 예상은 12월에 아틀레티코랑 맨유의 그 UEFA 재추첨 사태로 인해서 대진이 완성됐을 때부터 맨유가 유리할 거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약간 그때 생각이 달랐던 게 어쨌든 랑닉이란 감독이 새로 와서 적응기가 좀 필요할 것이고 시메온의 아틀레티코가 그래도 라리가 챔피언에 지금 전반기 너무 안 좋았지만 그 겨울 휴식기 동안 조금 다듬어서 챔피언스리그 앞두고는 리듬을 빠르게 회복하지 않을까. 새 감독의 적응 여부가 변수인 팀과 그렇죠. 그래도 그동안 잃었던 게 있는 감독이 살아나는 시간은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거라고 봤어요. 아틀레티코 쪽이. 그래서 아틀레티코가 이 챔피언스리그를 앞두고는 반등에 성공해서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12월까지는. 근데 1월이 됐습니다. 겨울 휴식기가 끝나고 라리가가 재개가 됐죠. 재개혁이 맞으면 첫 경기는 아틀레티코가 이겼어요. 근데 그 뒤부터 다시 전반기 때 경기력에서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일단 기대가 꺾였습니다. 아틀레티코 좀 어렵겠다. 안 되겠구나. 절반이 꺾여 나갔고요. 지금은 아마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12월 당시에 아틀레티코가 그래도 맨유보다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던 분들도 아마 대부분 이제는 맨유가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요. 네, 저도 지금 제가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맨유가 유리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아틀레티코가 상황이 너무 안 좋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시메오네 감독의 시간이 더 길어져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아틀레티코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바로 예상 라인업을 짚어볼 텐데 저는 특히 그 생각을 했어요. 아틀레티코의 예상 라인업 보고 이게 누가 폼이 되게 좋고 누가 폼이 되게 안 좋고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해.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거 라인업도 좀 많이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맞아요. 최근에 라인업이 판도를 보면 마르코스 요렌테 대신 브르살리코가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면 마르코스 요렌테는 뭐 오른쪽 윙으로 쓸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수아레스의 파트너로 쿠냐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 펠릭스가 나올 것이냐인데 쿠냐 선수가 무릎 부상이기 때문에 역시 여기는 펠릭스의 출전이 현재로서는 예상이 됩니다. 전방은 그러면 수아레스, 펠릭스 아니면 그리즈만의 가능성도 그리즈만일 있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제 4-3-3 기준으로 예상을 했는데 아마 포그바 대신 저는 프레드 왠지 프레드의 활동량을 조금 쓰려는 계획이 있지 않을까 싶고 근데 원적인 거를 또 감안을 한다면 예상은 이렇게 했지만 포그바가 나와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포그바가 물론 뭐 부상 복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출전 시간을 관리해 주는 걸 수도 있지만 좀 이 경기 선발로 쓰고 또 나중에 프레드를 쓰는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원 라인업은 이 왼쪽 자리는 좀 변수가 있을 수 있다. 바뀔 수 있다는 얘기는 하고 싶고 달로에게 그 주말 이제 그 주말 경기 때 휴식을 줬죠. 리즈전 때. 와미스카 나왔죠? 이번 주중 챔피언스리그를 앞두고 다시 달로가 다시 이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고 산초 호날두의 저는 원정이기 때문에 역습의 중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엘랑가가 오른쪽 윙에 선발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맞대결 기록을 보면 아틀레티코와 맨유는 91-92 시즌 컵 위너스컵에서 이제 만난 적이 있어요. 16강이었고 아틀레티코가 홈에서는 3-0으로 비센테 칼데론에서 잡았고요. 진짜 오랜만이다. 비센테 칼데론. 그죠? 2017-18 시즌부터 이제 완다 메트로폴리타노를 아틀레티코가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차전 올드 트래포드에서는 맨유 아틀레티코가 1-1로 비겨서 총합 스코어 4-1로 아틀레티코가 8강에 진출을 했는데요. 아틀레티코가 그러니까 두 번 만나서 안 졌고 맨유가 만약에 이번에 아틀레티코를 꺾는다면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꺾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요. 되게 오랜만에 만나네요. 이런 기록이 있고요. 자, 이제 아틀레티코가 지금 얼마나 부진한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아틀레티코 리그 5위 팀입니다. 12승 6무 7패 45득점과 34실점인데 야, 실점이 옛날 같지 않다. 옛날 같지 않죠. 예전에 아틀레티코 진짜 실점 적을 때 그 유럽 5대 리그에서 이제 프리미어리그 0405 첼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실점 적었던 거 그런 것처럼 아틀레티코도 그 페이스 라리가에서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고 우리가 막 그랬었는데 34실점입니다. 얼마나 수비가 불안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4위 바르셀로나와 승점 동률인데 한 경기를 아틀레티코가 더 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그 바르셀로나전에서의 패배가 4위권 싸움에 있어서 아틀레티코한테는 뼈아픈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징검다리 행보를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래요. 발렌시아전 3대2 승리, 바르셀로나전 2대4 패, 헤타페전 4대3 승리, 레반테전 0대1 패, 그리고 이번 오사수나전은 3대0 승리인데 실점들 보세요. 발렌시아전 2실점. 이 발렌시아전도
마지막에 극적으로 이긴 경기예요. 맞아요. 이게 진짜 지고 예. 있던 경기였는데 이거 뒤집은 케이스였고. 그쵸. 자, 바르셀로나전에 4실점, 예. 헤타페전에 3실점, 와. 레반테전도 결국 실점을 하면서 특히 레반테한테 그쵸. 이거 레반테한테 진 건 충격적인 패배고. 오실 레반테가 안 좋기 때문에 예. 이런 점들을 보면 얼마나 지금 아틀레티코가 상황이 안 좋은지. 요즘 그냥 유효슈팅을 허용하잖아요. 그러면 오블락 골키퍼의 좀 부진한 폼까지 포함을 하고 수비진의 불안한 그 수비력까지 포함을 해서 그냥 실점하는 빈도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메오네 442의 최고의 센터백은 이제 고딘이었잖아요. 네. 고딘이 있을 때는 너무 그냥 뭐 중앙으로 상대가 크로스 하든 말든 다 걷어내겠구나. 안 돼도 오블락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다가 요즘에는 박스 안쪽 크로스 들어오잖아요. 불안해요. 네, 불안해요. 공중볼 처리가 진짜 좀 불안해졌어요. 처리가 안 될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죠. 예전에 맞습니다. 고딘, 미란다 이렇게 있을 때 아이고야. 세트피스 때 골도 넣고 그러니까 개인 수비도 다 하고 0대0으로 비기고 있다가 세트피스 기회 나오면은 이 센터백들이 헤드 네. 꽂아 넣고 그래서 1대0으로 이기고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 이제 라울 가르시아죠. 그 선수도 되게 요긴하게 쓰였거든요. 그 세트피스 상황 때.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선수들이 하나둘 떠나고 세트피스에서 위력이 점점 감소되는 팀이 됐다가 요즘은 이제 수비진까지 좀 좋지 않아졌습니다. 그래서 보면 백포 4-4-2를 쓰는 이 시메온의 특유의 스타일로 요즘 다시 돌아왔는데 수비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이 얘기는 꼭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아틀레티코의 최근 챔피언스리그 관련 기록을 보겠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최근 14경기 4승 3무 6패. 너무 안 좋은데? 네, 그러니까 조별리그를 네. 지난 시즌도 통과는 했고 올 시즌도 통과는 했는데 진짜 통과는 했죠 올해. 근데 정말? 성적이 너무 안 좋아요. 예. 그렇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최근 챔피언스리그 홈 6경기 무승입니다. 와, 홈에서? 네, 3무 3패. 마지막 홈 경기 승리가 2020년 10월 28일이에요. 너무 오래됐네. 2021년도 아니고. 2020년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횟수로는 2년 전이기 예. 때문에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기록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잉글랜드 팀 상대로 챔피언스리그 4연패라는 네. 점,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아틀레티코한테는 부담이 있겠습니다. 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관련 기록을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만약에 이날 경기에서 누가 하나 골을 넣는다면? 첫 골을 넣잖아요. 네. 그럼 그 선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구단 통산 500번째 챔피언스리그 득점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그 골 기록에 있어서 누가 예. 골을 넣는지 예. 첫 골의 주인공이 누군지 항상 기대해 보시면 되겠고 그렇죠. 항상 이런 기록이 걸려 있는 경기에서 이런 골의 주인공은 자책골이 될 때가 많거든요. 은근 그럴 때가 네, 있고. K리그 1000번째 골이 부산 알파크의 김태형 선수인가 그럴 거예요. 자책골. 그래요? 자책골이에요? 네, 유명한 짤방이 있어요. 1000번째인데 15,000번째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유명한 이미지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유독 자책골이 때가 많은지 좀 어떨지 봐야 되겠고. 힘 빠지는 거죠. 챔피언스리그에서 팀 통산 500골을 넘긴 팀. 참고로 이 기록은 유러피언컵과 챔피언스리그를 모두 포함하는 기록입니다. 전신 대회까지 포함해서. 네, 여기서 500골을 넘긴 팀이 지금까지 딱 3팀이 있어요. 바르셀로나 624골, 네. 바이언 예. 759골, 그리고 이 부분 원탑 레알 마드리드 1001골입니다. 그러니까 레바민이죠. 맞네요. 진짜 레바민이네. 네, 레바민이에요. 야, 여기 이제 레바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까지 이제 챔피언스리그 500골을 넘긴 네 번째 클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이 경기가 이번 경기가 될지 이걸 좀 따져봐야 되겠고요.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스페인 원정 7경기에서 1승 3무 2패. 좋지 않습니다. 예. 이 토너먼트에서요. 네. 이거. 유일한 승리가 2002년 4월 데포르티보 원정이에요. 2002년 4월 한일월드컵도 전이다. 그러네요. 예. 0102 시즌이니까 이때를 제외하고는 스페인 원정에서 토너먼트 스페인 원정에 갈 때마다 유독 예. 안 좋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이제 뭐 유로파리그 세이타 원정 가서 좀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했던 때가 있는데 이거는 유로파리그이기 때문에 이 기록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랑닉 감독은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에 참여하는 게 두 번째 있는 일입니다. 네. 첫 번째 있는 일이 2010-2011 시즌에 샬케. 샬케. 그때 이제 4강에서 맨유를 만나서 결국은 떨어졌죠. 그때 노이어 골키퍼가 너무 잘해서 퍼거슨 감독이 경기 끝나고 인사도 건네고 막 그랬던 적도 있었는데 1011 시즌이 유일한 이제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지휘 경력입니다. 맨유 구단 역사상 부임 직후 챔피언스리그 2경기 무승인 감독은 없었대요. 왜냐면 랑닉이 부임 직후 첫 번째 경기 영보이스전은 무승부였거든요. 그때 어린 선수들 다 내세우고 이제 이미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경기 치렀죠. 홈에서. 그리고 이번이 부임 직후 두 번째 경기입니다. 예. 근데 맨유 감독들 중에 유러피언컵과 챔피언스리그에서 부임 직후 대회 두 번째 경기까지 무승이었던 감독은 없었대요. 이거는 랑닉이 이번엔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들게 만드는 그런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이제 조 추첨이 됐을 때부터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에 대한 시선이 가장 많이 모아졌어요.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의 사나이기도 사나이인데 또 이제 마드리드 더비에도 사나이거든요. 그렇죠. 예. 자, 호날두 아틀레티코전 35경기 25골. 와, 미쳤다. 그러니까 그 올 시즌이 아틀레티코가 수비가 무너졌습니다만은 호날두가 라리가 간 이후에 아틀레티코는 수비가 안 좋았던 적이 없는 팀이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뭐 리그 무실점 팀은 진짜 여러 번 달성했고 올해는 지금 실점이 많습니다만은 레알과 바르셀로나 그리고 이제 아틀레티코가 우승 경쟁하고 있는 그 최근 한 10년 동안에는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최저 실점에서 3위 밖으로 벗어난 적도 없었어요. 그만큼 그렇죠. 좋았는데 그 아틀레티코를 상대로 호날두가 이 정도 골을 기록했다? 정말 대단한 거죠. 대단하죠. 그냥 만날 때마다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틀레티코 팬들한테는 진짜 지독하다. 지독하죠.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을 정도니까. 세비야 다음으로 호날두가 커리어에서 많은 골을 넣었던 두 번째 팀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클럽 팀 통산 호날두가 48번의 해트트릭을 기록했는데 이 중에 4번이 아틀레티코를 상대한 대단하다. 기록이래요. 예. 그 정도로 이제 워낙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현재 6골이죠. 근데 2007-2008 시즌 호날두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우승을 차지할 때 최고의 해였던 호날두에게. 호날두도 최고 해였죠. 그때 호날두가 챔피언스리그 8골을 득점했습니다. 네. 근데 이 기록에 이제 2골밖에 안 남아있다는 거. 올 시즌 벌써 6골이고 조별리그 때 다들 기억할 거예요. 호날두가 중요할 때 맨유를 캐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리그에서보다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호날두 선수가 역시 호날두다라는 호날두다. 얘기가 더 많이 나왔죠. 맨유 와서. 그 진짜 그 종료 직전에 골 넣고 올드 맞아요. 트래포드 모두를 환호케 하는 장면은 레전드의 기환. 이걸 다시 한번 알렸던 장면이기 때문에 다들 좀 반갑고 기분 좋게 즐기지 않았을까 싶고요. 근데 문제는 최근 리그 3경기 연속 선발이에요. 맞아요. 이거 좀 놀라울 정도로 호날두가 그래도 체력 관리를 하면서 뛰고 있는데 문제는 리즈전 약간 지쳐있는 모습도 분명 보였거든요. 그래요? 움직임이나 뭐 내려와주는 움직임 같은 게 호날두의 의지하는 다리가 조금 무거워 보였는데 이번 경기까지 연속 선발로 나온다면 체력적인 부침이 역시 우려가 돼요. 이런 맞아요. 부분들을 과연 호날두가 얼마나 극복할 수 있을까? 이거는 좀 변수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수비가 안 좋은 팀 있잖아. 아틀레티코. 근데 네. 예전에는 또 굉장히 좋았던 팀이었고 이런 팀들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또 상대팀 상대할 때는 또 수비가 굉장히 갑자기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왜냐면은 리그에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경기를 여러 번 치르면서 파울법이 나왔겠지만 맨유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정말 오랜만에 상대하거든요. 이러면은 생각보다 맨유가 원정이기도 하고 아틀레티코 수비주인 공략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이 시메온의 아틀레티코 과연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좀 예상했던 예상은 아니죠. 지금의 예상과 다르게 예전에 기대했었다. 예전에 기대했던 대로 좀 살아나는 모습을 챔피언스리그 DNA에 맞춰서 보여줄 것이냐 맞아. 아니면 지금 우리의 예상대로 시메온의 아틀레티코가 힘없이 무너질 것이냐. 근데 대부분의 예상 그리고 지금의 제 예상도 아틀레티코가 좀 불리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맞아요. 저 이거 진짜 벌써 기대됩니다. 네.